외도를 한 엄마, 그 엄마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아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누가 양육자로서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아영 채널의 조아영입니다. 요즘 주말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조승우 배우가 나오는 신성한 이혼이라는 드라마인데 많이들 보고 계시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마 1, 2화였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한혜진 배우, 주인공 이름으로 이서진 씨가 남편이랑 이혼 조정 중에 이제 일어나는 쟁점들인데, 드라마를 안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자분은 이서진 씨라고 이제 방송을 하는 분이고요. 남편과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남편이 엄청난 의처증이 있고 그다음에 집착을 하고 심한 욕설을 이제 일삼아 오는 남편이었습니다. 여자분은 되게 외롭게 생활을 하면서 그 의처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어떤 사람과 마음을 이제 나누면서 외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혼에 있어서는 여자분이 명백한 유책 배우자로 인정돼서 이제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데요. 둘 다 이혼에는 동의를 하면서 양육권에 대해서 치열한 다툼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과연 엄마가 양육권에서 유리할까요? 제가 앞선 그 양육권에 대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통 엄마가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수록 보통은 엄마들이 아이를 케어하는 게 현실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13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엄마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제 어떤 현실이지만, 이와 달리 엄마는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실질적 주 양육자로서 양육을 하고 또 양육 보조자인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소명돼서 또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인정받게 했던 제 실제 경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니까 양육에 있어서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외도를 한 엄마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쟁점이 되었는데요. 이 외도나 이혼에 있어서의 유책성이 양육과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도를 했기 때문에 아이를 기를 수 없다, 이 논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보더라도 외도를 한 엄마인 이서진은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어렵다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드라마 중간에 마음 아픈 부분은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엄청난 발작을 일으켜서 응급실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응급실에 가자마자 이서진은 변호사인 신성한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기 그만하겠다. 아이가 소송을 하는 것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그만하겠다라는 얘기를 전하는데, 신성한 변호사는 이 이서진을 설득해서 계속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조정 절차를 끝나고요,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 뒤의 배경은 아마 신성한 변호사는 그 아이가 절대 아버지가 길러서는 안 되는 사정을 아마 그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뒤에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외도를 한 배우자는 아이의 양육권을 갖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쟁점은 어느 부모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느냐, 이것이 양육권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이 사안으로 돌아와 봤을 때 결국 엄마인 이서진이 양육권을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집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부분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때 아빠가 아이에게 했던 엄청난 행위가 이제 드러납니다. 아이에게 그 엄마의 성관계 영상이 이제 지금 동영상 유출된 상황인데, 그 영상은 사실상 다 법적으로 뭐 다 내려가지고 이제 없어진 걸로 나오는데, 그 아버지는 그걸 저장해 놨다가 본인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그 영상을 아이에게 억지로 보여줍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억지로 보여줘서 이 아이는 그 영상을 본 것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고 응급실을 갔던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조승우가 신문 과정에서 남편에게 묻는데, 그게 왜 잘못이냐,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애한테 알렸어야 됐다, 내 애에게 내가 영상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면, 또 법원에서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발언을 하게 되고요. 그때 좀 통쾌하고 마음이 아팠던 건, 계속 억눌려 있던 이서진은 남편에게 다가와서 정말 세게 뺨을 때립니다. 양육자가 그 이서진으로 정해지는 걸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면서 이제 화면이 바뀌는데요. 이런 사안은 이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통념을 좀 깨줄 수 있는 사안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누가 진심으로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그 복리를 위해서 양육을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와 더불어서 이서진은 이제 아이를 데려온 다음에 아이를 식탁에 앉혀놓고 무릎을 꿇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너무 잘못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하든 치유해주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상당히 이게 공감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서진이 외도를 한 데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지만 어쨌든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한 것이 유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습니다. 다만 이서진을 대리한 이제 신성아는 왜 이 사람이 외롭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남편의 유책, 다른 유책을 우리의 외도와 별개로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유책에는 이런 거였습니다. 온 집안에 이서진의 욕설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여놔요. 그래서 끊임없이 욕을 하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언행을 하고, 거기서는 이제 한 번 나오지만 그것이 지속 반복되었을 수 있는데 여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그런 행위를 한 7년간 해왔고, 또 누군가와 만나면 30분마다 함께 했던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게 하는 그런 걸 요청해서 결국 주변에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게 했던 그런 의처증, 이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아는 그런 부분도 주장을 했고요. 어쨌든 이 사안은 둘 다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사실 유책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큰 쟁점은 아니었지만, 이 유책을 가지고 양육권에서 중요한 근거로 이제 쓰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의 유책을 얘기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배우자 간의 유책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에 대해서 누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이라는 거를 이 드라마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서진은 이 신성한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관계 영상이 유출되자 모든 일자리가 끊기고 이를 구직을 하려고 하지만 구직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는 조언을 하죠. 나중에 이 양육권에 있어서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직업을 구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결국 이서진은 이 신성한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윤택한 것이 양육을 함에 있어서 어떤 판단 기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일단 고려는 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것이냐?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 약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엄마들이 원래 전업주부였다가 이혼을 해서 아이의 양육을 맡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생활하고 아이를 기르기에는 턱없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일을 해가면서 아이를 기르는데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 있는 아빠가 그 사정만을 가지고 양육권을 빼앗는다? 쉽지 않고요. 제가 종전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양육자가 한번 결정되면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존 양육자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양육권을 다시 새로운 양육자로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드라마에서 양육권을 결정하는데 아이의 의견은 어떻게 고려가 됐을까요? 신성한 변호사는 아빠가 싫어 라고 기재된 일기장을 이제 입수하게 되고요. 일단 아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의 동영상이 유출된 것을 아이가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놀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엄마에 대한 반응은 엄마도 싫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이랬을 때 아이의 의견은 법원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지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물론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기가 어렵지만 사실 초등학교,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아이의 의사는 되게 중요하게 반영되고요. 가사조사 간의 가사조사 과정을 통해서도 아이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때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해,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해, 이런 걸 강요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사실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진실된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강요한 것이 설령 드러난다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서진의 이혼 에피소드는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 분쟁에서 결국 양육권을 가져오는 결과를 이끌면서 배우자의 유책성이 양육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준 에피소드였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신성한 이혼 리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